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정우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번 불참 결정의 배경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사도광산 추도식을 앞두고 추도식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사도광산의 피해자가 당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에 그러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조선인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그 식민 지배의 어떤 그런 그 강제성 같은 것이 부각된다라는 전제하에 동의를 해준 것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추도식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유족 참석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우리가 세계 10대 강대국인데 그 비용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수꾼이 신사 참배를 한 그 인사를 지금 참석시킨다라든지 이런 일본의 사실은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추도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세계 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기 전에 꼼꼼하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를 받아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일본 정부와 상징적인 합의를 했지만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이제 100% 맞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정부 당국이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 간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인데 이 추도식 하루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금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부터 또 문제가 많았고요. 전시 시설 설치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추도사 내용도 계속해서 밝히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결정타를 이제 본 것은 결국 이제 아키코라는 지금 이제 일본 대표로 오는 정무관 출신이죠. 아이돌 배우 출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야스쿠니 신사라면 이제 A급 전번 2차 대전 때 합사된 그런 것인데 거기를 참배한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 지금 이 추도식에는 일제의 침략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 강제 피해 노동 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인데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참을 결정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게 하루 만에 결정이 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잘 아시겠지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 문제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도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대일 퍼주기 굴종 외교를 윤석열 정권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외교 실패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야당에서 당장 뭐 굴종 외교다, 퍼주기 외교다, 그다음에 외교 실패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또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또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일본과 정보를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과거 문제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거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격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좀 활용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민 감성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주는 그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현실적인 국익에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두다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국민적 감성이라든지 정치적 수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일본 총리도 바뀌었고요. 외교부 관련해서 뭐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열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일 관계는요. 앞으로 근본적인 좀 성찰,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퍼주기 대일 외교로 나왔지만 결국 이번 사도광산에서 보였듯이 지금 일본은 전혀 진정성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뭔가 이 외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좀 교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 제목이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골자하고 있는 그런 논문을 쓰신 분인데 또 중일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된 과거사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분이 대일 외교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등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외 정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 연대 외교.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계속해서 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도 변화도 불가피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해왔던 한미일 군사협력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빨리 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걸려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물론 1심이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갖고 중형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과연 어떤 판결이 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한 녹취록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은 다 내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소위 그렇게 발언한 것이 결국은 그 무죄,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소위 이제 처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거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당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과연 그 무죄 판결에 이 소위 위증 교사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내지는 양형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보다 이 위증교사가 더 유죄는 말할 것도 없고 형량이 무거울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연 형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심 선고 이후에도 정치권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속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증 교사 재판의 결과가 정치권에 엄청난 분수령이 될 거예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1차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중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위증교사마저도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전체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된다면은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다,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결정적인 유무죄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 이분의 발언이 위증이었느냐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는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자체 발언이 위증이 아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증 교사입니다. 그러면 위증 교사는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내가 위증을 교사했겠느냐. 그리고 30분짜리 분량의 녹취를 들어봐라.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라. 라고 했지 위증 교사는 전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재판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지금은 우리가 단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어제 네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한테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공지를 하고 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도 단상 위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엄청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역풍도 우려했었을 것이고요. 또 실제로 상당히 지금 그 가열차게 장외투쟁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초거대 야당인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투쟁을 하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라든지 또는 그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시원치 않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장외투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이런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파란 옷도 입지 말라 내지는 뭐 민주당 깃발도
너도 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궁색하게 추워서 파란 옷을 안 입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것이 장애 투쟁까지 되려면은 국민들 다수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인식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거를 소위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주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끌려다닐 국민의 수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민도가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부분처럼요. 일각에서는 당 안팎에서 뭐 지지층 내부 결집 그 이상의 성과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도 보면 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촛불혁명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인데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민주당 속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좀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카드를 바로 꺼내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4차 장애 집회는 하되 지금 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장애 집회로 가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합리적 보수가 참여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저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기라든지 또는 뭐 당의 옷 색깔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마라. 예. 이렇게 지금 당에서 전략적 판단과 또 지침이 내려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민주당 주도의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부를 존중한다, 신뢰한다 라면서 상당히 좀 사법부를 띄워주는 그런 발언, 그리고 또 사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있을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에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도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00개 넘는 것을 좀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올린 글에 12개만,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 많은데 그중에 12개만 욕설과 비방이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동명이인이니까 한 대표나 그 가족이 쓴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 명의의 글을 보니까는 기사를 올렸다든지 격려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당원이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의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 가족이 동원되어서 이거 윤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을 썼느냐의 여부 때문에 친윤계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가족 이름으로 된 글을 보면은 그 윤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족이 올린 거에 대한 또 그 지적이 있었지만 가족이 당원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 대표는 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 가족이 물어보니까 쓰긴 썼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나왔으면 진즉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것이 아닌데 마치 또 이렇게 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다닌다는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가족의 이름이 이게 익명 게시판이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익명 게시판에 가족의 이름을 누군가가 공개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주도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또 내일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한 1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도 하고 또 쇄신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대표를 공격하는 일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도 참 갑갑한 일이고, 또 대표는 적어도 참신한 정치인으로서의 대표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네. 뭐 짚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한 대표는 그럼 왜 좀 전면적으로 해명이라든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계, 친윤계 갈등도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하면 즉각적으로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또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번 이제 가족 명의의 이 댓글 게시판 글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오기 때문에 친윤을 중심으로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왜 밝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뭐 좀 기다려 발라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 댓글 문제가 과연 심각한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하면 이제 굉장히 젊은 정치인, 또 새롭게 유망되는 그런 도덕성이 좀 기대가 되는 검사 출신의 지금 대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당원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격했다라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권 주자로서 낙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심대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특히 이 댓글의 일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뭐 개 목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 실명으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실명 정보, 인증 정보를 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다라든지, 또는 아예 댓글 부대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친윤 쪽에서 이건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라면서 법적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 1068개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 이름에 상당히 좀 수위 높은 글은 12개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다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07건과 관련해서는 사설 신문 기사를 올린 게 250건, 그리고 또 격려성 글이 194건, 그리고 또 뭐 김경수 복권 문제라든지 정치적 견해가 46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궁금한 게, 왜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좀 당무감사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짧게 똑같이 왜 한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마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 평소에 어떤 사태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직자적인 입장을 표했던 한 대표인 만큼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무당층들은 그 소위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인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루킹도 있었고 해경군 김 씨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솔직하게 내 가족이 했다더라 또는 안 했다더라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